병원 세탁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마스크 끈이 풀렸습니다. 가려져 있던 25 간호사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41 진혁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간호사님, 조심해요. 그러다 나랑 같이 입원하겠어. 여운을 남기며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02호의 계절 일부. 병원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병실의 기계적인 모니터 소리가 삐 규칙적으로 울리고 복도 멀리서 카트를 끄는 소리가 덜덜거리며 다가옵니다. 702호 6인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간호사들은 여전히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물리치료실을 갈 때면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챙깁니다. 진혁은 벌써 6개월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중입니다. 이 병원은 오늘이 첫날입니다. 사르륵 침대 커튼이 젖혀지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혈압 좀 재겠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를 보던 진혁이 고개를 듭니다. 마스크를 쓴 그녀의 맑은 눈망울만 보입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간호사의 눈을 응시하다가 팔을 내밀며 네. 그러세요. 혈압계 찍찍이가 감기는 소리, 공기 주입되는 소리. 하연은 묵묵히 혈압을 잽니다. 진혁은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리지만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팔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시선이 흔들립니다. 진혁은 가만히 간호사를 관찰하며 이내 입을 엽니다. 신입이시죠? 그 말에 하연은 놀란 듯 되묻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진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눈빛이 긴장해 보여서요. 그때 혈압계에서 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연이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혈압이 좀 높은데요. 진혁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간호사님 눈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하연이 환자분. 하고 말을 흐리자 진혁은 나이도 맞춰보겠다며 말을 이어갑니다. 26. 하연은 손뼉을 치며 거의 맞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이내 차트를 펼쳐들며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 41살이시네요. 완전 젊어 보이시는데. 진혁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다 이 꼴이 됐다며 털털하게 웃어 보입니다. 진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예의를 갖추어 나직이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 질문에 하연은 쑥스러운 듯 자신의 유니폼 가슴팍으로 손을 가져가 봅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연은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비밀이에요. 진혁이 빙그레 웃으며 힌트라도 달라고 가볍게 채근하자 그녀는 못 이기는 척 성은 윤 씨라고 살짝 귀띔해 줍니다. 진혁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릅니다. 윤 간호사님. 며칠 뒤 새벽 5시. 정적만이 가득한 탕비실 안 하연이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하연은 입안 가득 물을 머금어 볼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긴장감은 사라진 채 아이 같은 천진함을 보여주던 그 찰나였습니다. 양치질에 집중하느라 팔을 높이 들어 올린 하연의 움직임을 따라 짧은 유니폼 상의가 살짝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연의 가녀린 허리선과 하얀 속옷의 끝자락이 진혁의 시선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밀하고도 정결한 모습에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얀 목덜미와 가녀린 어깨선, 살짝 드러난 허리 라인까지. 진혁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거울을 통해 진혁을 발견한 하연이 어머 하고 화들짝 마스크로 얼굴을 가립니다. 진혁 역시 당황하여 서둘러 병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진혁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쁘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 하연은 평소처럼 마스크를 쓴 채 702호 병실로 아침 약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어색합니다. 하연은 진혁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조금은 서두르는 손길로 약봉투를 건넵니다. 환자분. 아침 약입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작게 흔들립니다. 진혁은 어제 새벽에 그 천진했던 얼굴과 하얀 목덜미를 떠올리지만
이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약을 받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진혁은 짐짓 무심한 표정으로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병실을 나설 때까지 그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아주 짧게 쫓았습니다. 마스크 뒤에 숨겨진 그 통통한 볼과 수줍은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의 오후 진혁은 침대에 기대어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가득한 주식 차트가 화면을 메우고 있었지요. 그때 병실을 돌던 하연이 진혁의 옆을 지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멈춰 섭니다. 그게 뭔가요? 숫자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진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이거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놀이 같은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지도라고나 할까요? 하연은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신기한 듯 말을 잇습니다. 우리 동료 언니들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봐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진혁은 노트북을 살짝 돌려 하연이 보기 편하게 맞춘 뒤 다정하게 제안합니다. 관심 있으면 자주 와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돈 이야기 제가 해줄게요. 하연이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어머, 무슨 비법이라도 알려주시는 건가요? 진혁은 기분 좋게 웃으며 물론이죠. 저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가르쳐요. 우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요, 그냥 밥벌이인 거죠. 저 올 때마다 좀만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진혁이 노트북 화면을 끄며 말합니다. 언제든지요. 환영입니다.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죠? 20년 차 트레이더 노하우를 배우려면 수강료를 내야죠. 저 월급 적은 거 아시면서 얼마면 되는데요? 진혁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하연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환자로만 보이던 진혁이 조금은 특별한 남자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내 취미가 영화 감상이거든요. 근데 나 퇴원하면 혼자 극장 가기 좀 뻘쭘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나중에 영화 한 편 보여줘요. 극장 맨 뒷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걸로. 그 말에 하연은 안심한 듯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뭐야, 고작 그거예요? 유명 강사님 수강료가 너무 싸네. 좋아요, 약속. 퇴원하면 제가 진짜 재밌는 영화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하연이 진혁의 다리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의 정성 어린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진혁이 입을 엽니다. 저기 윤 선생.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영화 약속은 힘들지도 몰라서요. 의아한 듯 고개를 든 하연이 되묻습니다. 네? 벌써 약속 어기시는 거예요? 왜요? 진혁은 다시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퇴원하면 너무 바빠서 영화 볼 시간이나 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종목을 좀 바꿀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뭔데요? 또 어려운 거 시키시려고 그러죠? 진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하연에게 다가갑니다. 전에 양치질 할 때 보니까 윤 선생 볼이 아주 통통하고 귀엽더라고요. 꼭 아기 볼처럼. 아주 귀엽더군요. 그때 솔직히 손가락으로 그 이쁜 볼 살짝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하연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급히 마스크를 고쳤습니다. 네. 권진혁 환자분, 그걸 다 보셨어요? 아, 진짜 부끄럽게. 진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대신 하루에 딱 2번만 제 병실에 와서 그 이쁜 볼 잠시만 보여주면 안 될까요? 어때요? 수락하시겠어요? 하연은 황당한 듯 피식 웃으며 진짜 못 말리시겠네요. 변태예요? 라고 대꾸합니다. 하연은 대답 대신 서둘러 소독도구를 챙겨 나갑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나서는 하연의 심장은 방금 들은 이쁘다는 말 한마디에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연은 혼자 되뇌입니다. 뭐야? 내 볼이 그렇게 통통한가? 아기 볼 같다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연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에 2번 오직 그 사람 앞에서만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진혁의 침대 위로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탁탁 울려 퍼집니다. 진혁은 화면 속 파란색 음봉 차트를 뚫어지게 보며 나직이 부릅니다. 윤 선생. 혈압계를 정리하던 하연이 고개를 돌려 묻습니다. 네, 환자분. 어디 불편하세요? 진혁은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에 고정한 채 짐짓 무심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아까 약속한 3분, 지금 좀 쓰지. 노트북 차트 보느라 눈이 너무 침침하네. 하연은 피식 웃으며 커튼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며 속삭입니다. 진짜 목말려. 자, 됐죠? 3분 시작해요. 이때 진혁의 가슴 고동 소리가 작게 깔리며 그의 속마음이 흐릅니다. 사실 숫자는 하나도 안 읽힌다. 화면 모서리 너머로 삐죽이 보이는 저 통통한 아기 볼때기 때문에. 아, 진짜 왜 저렇게 생겨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 윤 선생은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이 차트 보는 척하면서 얼마나 억지로 참는 중인지. 손가락 끝이 간질거려서 저 이쁜 볼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다는 걸. 진혁이 노트북만 보고 있자 하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환자분? 본다면서요. 왜 노트북만 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진혁은 곁눈질로 하연의 붉어진 뺨을 훑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보고 있어. 진혁은 다시 노트북 자판을 탁탁 치며 덧붙입니다. 자, 1분 지났어. 남은 시간 동안은 저기 저 종목이나 좀 봐요. 그때였습니다. 획 소리와 함께 커튼이 열리며 주치의가 등장합니다. 권진혁 환자 상태 좀. 윤 간호사? 하연은 사색이 되어 급하게 마스크를 올립니다. 헉, 환자분. 저 가볼게요. 하연이 후다닥 도망치듯 나가자 진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능청을 떱니다.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윤 선생이 제 노트북 화면 밝기가 너무 높다고 시력 나빠진다고 잔소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노트북이 방패라 다행이다. 도망가는 윤 선생 뒷모습. 내일은 윤 선생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지면 어쩌지. 며칠 뒤 오후 진혁이 물리치료를 가는 날. 복도에는 휠체어 끌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물리치료실로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절룩거리며 걷던 진혁이 간호사 데스크 앞을 지납니다. 그곳엔 하연이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진혁은 걸음을 멈췄고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옵니다. 환자분, 물리치료 가세요? 네. 다리 많이 아프시죠? 진혁은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혁이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하연 역시 진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픈 다리로 문틀을 간신히 잡고서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저 멀리 간호사 데스크가 보입니다. 하연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차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0m라는 거리.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진혁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절룩거리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권 사장, 어디 가요? 진혁은 잠시 뒤돌아보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화장실 좀. 2시간 뒤 밤 9시였습니다. 진혁은 기어이 데스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연의 옆에는 다른 간호사 3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하연에게 묻습니다. 702호 환자들 오늘 혈압 다 쟀어? 네, 선생님. 하연이 대답하는 사이 진혁은 데스크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부릅니다. 저기. 하연이 고개를 들자 진혁의 얼굴이 고작 30cm 거리. 너무나 가까운 거리 하연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보여줍니다.
하연의 눈이 더 커집니다. 당황한 하연은 주변 눈치를 살핍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차트에 집중한 사이 하연은 조심스럽게 책상 아래로 손가락 1을 만들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혁의 마스크 너머로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702호 환자분? 진혁은 얼른 태연하게 말을 돌립니다. 휴게실이 어디죠? 저쪽이요. 진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휴게실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하연 역시 손가락 2를 다시 살짝 보여줍니다. 진혁도 다시 손가락 2로 화답합니다. 매일 2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준다는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애틋한 암호였습니다. 볼 보여주기 약속 3일째 오후 3시. 하연이 혈압을 재러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하연은 턱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며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환자분 자세히 좀 보세요. 제 볼이 그렇게 통통한가요? 저 나름대로 완전 V라인이거든요. 다시 좀 봐봐요. 진혁은 눈은 여전히 노트북 차트에 고정한 채 곁눈질로 하연의 필사적인 각도를 훔쳐보다가 수긍하듯 무심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V라인 맞네. 전지현이네, 전지현. 하연은 피식 웃음이 터지며 대답합니다. 푸, 전지현요? 아, 진짜. 환자분 완전 아재 같아요. 이거 설마 아재 개그예요? 진혁은 진지하게 노트북만 보며 전지현 닮았다는데 왜 아재야? 전지현이 얼마나 예쁜데라며 응수합니다. 하연은 깔깔거리며 요즘은 카리나나 윈터 정도는 나와줘야죠. 진짜 세대 차이 어떡해. 라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마스크를 고쳤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의 약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진혁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매일 2번 몰래 오는 거 쉽지 않죠? 하연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된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진혁이 제안합니다. 하루 한 번 5분 할까요? 하연은 말없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약속을 맺습니다. 5분 약속을 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선생. 진혁이 나직이 부르자 하연이 대답합니다. 진혁은 이제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연은 웃으며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명찰을 진혁의 눈앞에 내밉니다. 윤하연. 진혁은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 이름표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는 권진혁. 이렇게 불러요. 하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권진혁. 이라며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수줍게 부릅니다. 진혁 씨. 그 순간 진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세탁실입니다. 진혁이 절룩거리며 빨래를 하러 들어왔을 때 하연이 깜짝 놀라며 다가옵니다. 환자분? 제가 해드릴게요. 하연이 서둘러 다가오던 찰나 바닥에 물기에 하연이 미끄러집니다. 하연이 진혁의 가슴팍으로 무너지듯 안기던 그 순간 하연의 귀를 지탱하던 마스크끈이 툭 소리를 내며 풀려버립니다. 마스크는 하연의 턱 아래로 비스듬히 꺾인 채 위태롭게 매달렸고 두 사람의 눈이 1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연의 뽀얀 살결 위로 발그레한 홍조가 번지고 촉촉하게 젖은 잔머리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솜털이 진혁의 숨결에 파르르 떨립니다. 진혁은 생각합니다. 눈이 왜 이렇게 반짝거려? 진혁은 하연의 눈동자에 넋이 나간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윤 선생님, 눈이 진짜 예쁘네요. 윈터보다 훨씬 더.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오른 하연을 향해 진혁은 그녀의 허리를 조금 더 단단히 잡으며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조심해요. 그러다 같이 입원하겠어요. 그럼 나 퇴원하기 싫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11시 야근 중인 하연에게 절룩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진혁의 손에는 요플레 2개와 귤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아까 약속한 거 선불입니다. 하연은 대답 대신 커진 눈으로 진혁을 응시합니다. 졸음이 가득했던 눈에 생기가 넘칩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키득거리며 하연이 남자친구예요? 라고 묻자 진혁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직은요.
하연은 부끄러워하며 마스크 뒤로 숨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704호의 젊은 남자 환자가 하연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만나는 사람 있나요? 밥 한 번 먹어요. 하연은 환자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광경을 702호 병실 문 앞에서 지켜보던 진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하연이 말한 그 사귀는 사람이 자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데스크로 돌아가던 하연은 슬쩍 손가락 5개를 보여줍니다. 매일 5분 둘만의 새로운 암호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진혁은 옥상의 찬 공기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호수와 직함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의 세계가 옥상의 바람을 타고 비로소 서로의 이름에 가닿았습니다. 숨 가쁘게 뛰어온 하연이 마스크를 벗자 진혁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병원 규정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진혁의 말에 하연의 눈동자가 떨립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진혁은 하연을 끌어안으며 나직이 부릅니다. 윤하연. 하연 역시 그의 가슴에 안겨 작게 속삭입니다. 좋아해요. 한 달 뒤 주식은 그저 핑계일 뿐 두 사람은 매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7세의 건장한 청년 준우가 꽃다발을 들고 복도에 나타납니다. 하연아, 널 보러 왔지. 백합 좋아하잖아. 당황하는 하연 앞에서 준우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진혁은 702호 커튼 뒤에서 이 낯선 남자의 등장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준우는 5분만 시간을 내달라며 하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갑니다. 복도로 나간 준우는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하연아, 나 이제 예전에 그 철없던 복학생 아니야. 번듯한 직장도 가졌고 남들 부러워하는 곳에서 내 자리 잡았어. 너한테 잘해줄 자신 이제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나랑 사귀자. 하지만 하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녀의 말에 준우는 의심스러운 듯 묻습니다. 설마 여기 환자? 하연의 침묵은 긍정이었고 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짜? 환자를? 하연아, 정신 차려. 병원은 수많은 환자가 그냥 스쳐가는 곳이야. 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하연의 경고에도 준우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쏟아냅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준우의 무례한 고집 앞에서 하연은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선배, 돌아가. 나 근무 들어가야 해. 준우는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기지만 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코고는 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진혁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깁니다. 27살. 건강하고 직장도 좋고. 진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뱉습니다. 자신은 41살, 다리는 절룩거리고 미래도 불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은 다리를 만지며 진혁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저 남자 말이 맞아. 병원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지도 몰라. 하연이는 나이 차이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나는 신경 쓰여. 16살 차이. 이 절룩거리는 다리. 하연아,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하연은 간호사실에 혼자 앉아 가슴을 만지며 진혁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진혁 씨가 준우 선배 본 뒤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왜지? 표정이 어두운 하연에게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묻습니다. 남자 문제지? 702호 환자분이랑 사귀는 거 맞지? 얼굴이 붉어진 하연에게 동료는 진심 어린 걱정과 조언을 건넵니다. 환자와의 연애, 그리고 나이 차이와 다리 문제. 하연은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동료는 진혁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용기 내. 응원할게. 지금 안 하면 퇴원하고 나면 끝이야. 하연은 주먹을 꽉 쥐고 결심합니다. 그래. 고백하자. 후회하기 싫어. 진혁 씨한테 내 마음 꼭 전하자. 702호의 계절 1부 끝.